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한국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해외에 나가보게 되었다. 그때는 대학 1년 휴학 중이었고 이유는 졸업 후에 막막한 취업 걱정에 학생으로 남아있고 싶은 미련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 기간에 이것저것 알바를 했었는데 엑스포 도우미도 했었다. 두어 달 뿐인 단기 알바를 했는데 그때 친해진 친구 한 명 덕분 때문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왜냐면 그 친구 말로는 자기의 친언니가 어학연수를 호주로 다녀왔는데 자신에게도 적극 추천했다고 가보고 싶다는 거다. 그러나 혼자 가기는 두렵고 누구와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나에게 권유를 했던 것이다. 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시절 즈음에 해외로 나가볼 생각은 아마도 못했겠지. 물론 그 후에 대학 졸업 후 일주일간 동남아 여행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곳은 그냥 좋은 경험 정도로 남을 뿐이지 이민을 하고 싶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다. 왜냐면 나는 이미 호주라는 나라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첫 해외여행하려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 엄마가 나에게 눈썹 문신을 같이 하자고 나를 끌고 야매로 문신하는 미용실을 찾았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자신은 신기가 있다면서 뭐 그런 게 느껴진다는데 나를 보더니 곧 좋은 일 생기겠어? 해외로 나가겠는데? 하는 것이다. 아니 단지 친구가 제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수락한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를 구매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니. 돌이켜보니 미래는 예정되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나는 해외를 다녀온 후 그 사람의 말이 한동안 종종 생각이 났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친구의 제의가 꼭 같이 가자며 애걸복걸했던 그 친구의 성화를 못 이겨서 얼떨결에 함께 가게 되었다. 그 친구는 빠른 생일자라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승무원 취업 준비하던 그 친구에게 영어 배우기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친구는 1년간 호주 체류를 목적으로 나는 단지 2달 잠시 배낭여행을 다녀오게 된다. 호주에 대한 임팩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단 환상적인 날씨,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눈길 끌던 열대기후 속의 야자수들, 더운 온도에 아름드리 드리워져 있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종자들의 나무들을 보니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잠깐 여기서 TMI를 말하자면 몇 년 전에 알던 언니가 미국인을 소개받았었다. 그 미국인은 직업이 식물학자라고 한다. 그 당시 나와 그 언니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 미국인 남자도 어지간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나 보다. 왜냐면 캐나다까지 건너와서 소개팅 같은 선을 보았으니 말이다. 그 언니 그 당시 나이에 40이었다. 아무튼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거 아냐면서 미국의 나무들과 캐나다 나무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약 좀 주문할게요. 거기 타이레놀이랑요. 그 수면제랑 좀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작 같은 대륙에 단지 국경선 하나 넘어갔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식물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말인가? 국경을 넘기 전과 직후에 일단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끼리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한다나? 이것도 벌써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꽤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다. 일반인은 모를 수밖에 없는 자연학자 이야기 아닌가. 여기서 갑자기 내 남편을 얘기하자면 그는 나보다 3년 앞서 멕시코에 왔는데 이 사람도 처음 임팩트가 바로 야자수였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동네 똥개 마냥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야자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신기할 것도 없지만 이 사람도 캐나다에서 거의 20년을 지내온 바람에 갑자기 열대기후 속으로 왔을 때 날씨는 둘째치고 환경의 모습 변화가 일단 크게 다가왔나 보다. 다시 호주로 건너가서 나의 임팩트는 일단 환상적인 날씨. 여기 멕시코는 고온 다습, 호주는 고온 건조. 그 차이는 정말 천지 차이다.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덥기도 하고 온몸이 끈적거려서 불쾌지수가 장난 아니다. 건조한 날씨는 햇빛이 좀 강하더라도 나무 그늘 등으로 가면 오히려 냉랭함을 느낄 수 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서 한국과 멕시코와는 반대인 계절이 있다. 한국이 여름이면 호주는 겨울인 셈이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보게 된다. 그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던지 내 인생에서.
연말 카드 및 엽서 등에는 그야말로 산타가 수영복 차림으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실 2달 배낭여행으로 어떻게 그 나라를 다 체험하고 맛보랴. 그냥 보여지는 모습, 한국과는 다른 기후, 도시 모습,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 정도만 엿보고 왔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그 당시 22년 전 시드니 도심 속에 빌딩 앞에 큰 정원이며 잘 다져진 도시 모습, 어딜 가도 앉을 수 있는 공공 벤치가 있으며 공원 안에서도 언제든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남의 시선에 아랑곳 않는 채 태닝과 햇빛을 즐기는 그야말로 자연 속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 게다가 영국식의 웅장한 시멘트 벽돌 건물들 얼마나 멋있던지. 말했다시피 생후 23년 처음으로 외국 구경을 한 나는 서양이니까 당연히 서양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식, 집, 내부 구조 등등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요즘이야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및 청소 문제 등등 여러 문제로 카펫을 설치 안 하는 집도 많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파트, 일반 하우스 등등 내부에는 바닥 자체가 카펫이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신발 신고 또 우리같이 좌식 있잖아. 거실에서 상다리 펴고 앉기도 하고 앉아서 TV 보고 이불 깔고 누워서 자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야말로 바닥에 엉덩이 붙일 일은 절대로 없는 게 그 뭐랄까 그것도 충격이었다. 그런데 조금 더 충격은 그들의 키에 맞춰서인가 가구들이 다 높게 빠졌다는 것이다. 식탁이고 뭐고 모든 게 좀 높고 웅장했다. 시골 마을 어느 할머니네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화장실 안이 너무 예뻐서 충격이었다. 화장실에 물기라고는 보이지 않고 세면대 근처에도 예쁘장한 꽃, 향초, 액자 등등 장신구에다가 바닥은 보송보송 건조함이었다. 욕조 외에는 물을 흘리지 않는 구조? 한국의 화장실은 타일 바닥에 배수구까지 있어서 물로 찍 뿌려 청소하고 흘려보내면 되지만 그곳은 달랐다. 하수구가 샤워 부스 안에만 있다. 그런 것만 충격은 아니었다. 맥도날드 직원이 할머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다. 거기에서 나는 취업의 나이 제한이 덜한 것을 느꼈다. 한국 사회는 여자 나이 30이 넘어서 첫 직장,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회사 입사에는 말이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남은 대학을 마치고 이민만을 꿈꾸기 시작한다. 내가 느끼고 맛봤던 외국은 주변 시선에서 자유롭고 여자로서 좀 더 취업에 자유롭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공중시설에서 자연을 함께 즐기며 누리고 사는 모습이었다. 공원 잔디와 바닷가 해변을 즐기며 살던 시드니 주민 사람들. 한번 외국 나가서 살고 오면 한국에 적응해서 살기가 꽤 어렵다는 주변인들을 많이 봤다.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나는 그 이후에 호주에 다시 와서 2년 살고 이민을 준비하다가 높아진 이민 문턱 때문에 틈새 지역이자 불어로 인한 좀 더 낮은 문턱을 열어뒀던 이민자 나라 바로 캐나다, 몬트리올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호주, 캐나다에서 살다가 결국은 남편을 만나서 현재는 멕시코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캐나다에 갈 날이 또 다가온다. 난 이런 외국 스타일 이런 거 반짝이 펄 이런 거 예쁘더라. 4,000원, 4불, 5,000원 이런 거 막 반짝반짝 막 금 5불 이런 거 장미 반짝이 외국 스타일. 학교 새학기 시작이라서 뭐 엄청나게 이런 학용품들 막 전시해요. 이거 봐요. 완전 장난감
아니 학용품 투성. 아 원색이네. 노트도 지금 싸게 하나? 있잖아. 이런 거 아이 귀여워. 얘네들의 이런 거 반짝반짝 골드 색깔 걸 파워. 띵선 봐. 여보 세상에 엄청 크네. 이게 뭐야? 이제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는 중인데 집들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이 집은 그 왜 이렇게 숲이 근데 저거 보니까 집에 저렇게 있으면 엄청 그냥 뚝 잘라다 구워 먹으면 되겠다. 그게 신기해서 찍어봤어요.